시리얼 스케줄, 시리얼 스케줄과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스케줄과 시리얼라이저블 스케줄,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리얼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시리얼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원 바이 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트랜잭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한 트랜잭션하고 T2라는 트랜잭션이 있을 때 이 트랜잭션들을 하나씩 실행시키는 경우를 보고 시리얼 스케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리얼 스케줄 S가 있다면 이 S는 T1 또는 T2로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2는 T2, T1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다고 요 식으로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 바이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T1, S1이 T1, T2로 실행된다는 뜻은 T1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이 오퍼레이션들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T1 또는 T2 오퍼레이션들이 순서대로 실행된다. 그러면 T1에 R1, W1 그리고 다시 R1, W1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그러고 T2에 R2, W2, W2, R2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 S1, T1에 T2라고 표현을 했을 때 T1이 모두 다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T1, T2라고 한 거는 R1, W1, R1, W1 실행되고 그 후에 R2, W2, W2, R2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T1에 해당하는 거고 이 뒷부분이 T2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트랜잭션 내에 있는 모든 작업들을 모두 다 끝내는 순서대로 끝내는 것을 보고 시리얼 스케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리얼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써야 하는 왜 시리얼 스케줄을 통해서 다른 시리얼라이저블이나 컴플렉스 시리얼라이저블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리얼 스케줄만 썼을 때의 단점을 열거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얼 스케줄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동시성이 떨어집니다. 동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T1, T2를 한 번에 하나씩만, 원 바이 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만 실행을 해야 돼서 동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도중에 예를 들어서 R1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쓰고 W1은 한 번만 있는 경우 CPU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디스크는 한 번만 쓰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원 낭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CPU는 R1, 그러니까 읽은 값을 가지고 계속 뭔가 조작을 하는 연산이 있다면 CPU가 필요로 하겠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놀고 한 번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읽기를 하는 도중에 쓰기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쓰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디스크가 놀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느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원 낭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랜잭션 중에 먼저 실행한 T1이 굉장히 긴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다른 트랜잭션, 예를 들어서 T2는 그러면 T2는 T1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업의 불균형 또는 리스폰스 타임이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Serializable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Serializa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죠. ability.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serial schedule이 정확하게 동작했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네. Serializability라고 하는 것은 serial schedule이 정확하게 동작했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요거를 SS라고 표현을 하면 checking correctness of 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serial schedule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serializable schedule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들 R1, W1, R1, W1 또는 R2, W2, W2, R2라고 하는 이 작업들이 순서가 어느 정도 뒤섞이더라도 실행 결과가 오류 없이 부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1, T2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R1, T1에서 좀 짧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의 작업은 T1의 작업은 R1, W1, T2의 작업은 R2, W2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텐데요. R1, W2, W1, W2 이게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R1, W1, R2, W2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R2, R1, W2, W1 또 다른 방법은 R2, R1, W1, W2 네, 이렇게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실행의 순서가 있을 때 여기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시드 프로퍼티를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serializable 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conflict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flict serializability. conflict serializable schedule 이라고 하는 것은 conflict equivalent 한 녀석들을 찾으면 됩니다. conflict equivalent
한 conflict equivalent 한 스케줄, 네, 이런 스케줄을 찾으면 그게 conflict serializable schedule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conflict라고 하는 거는 충돌이죠. 네,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R1, X1, 그 다음에 R2, X, WX, W1에 X, W1에 네, R1에 Y, 그리고 W2에 X, W1에 Y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컨플릭트가 있는 녀석들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컨플릭트가 있다는 얘기는 맨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죠. R1에 있는 변수 X, X를 쓰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읽고 쓰는 순서, 요게 가장 중요한데 쓰는지, 이 라이팅을 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R1X를 읽고 있는데 이 X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쓰였는지 이를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W1X라고 하면 W1의 X는 자기 트랜잭션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W2의 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R1의 X를 읽었고 두 번째 트랜잭션 2번 W2의 X가 그 읽었던 값을 변경을 시도하는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가 컨플릭트, 첫 번째 컨플릭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또 보면 이제 R2의 X 변수를 두 번째 트랜잭션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트랜잭션 말고 다른 트랜잭션이 그 값을 변경하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W1의 X에서 값을 바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더 찾아보면 R2에 대한 쓰기는 더 없죠. R2X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W1X에 컨플릭트가 있는지 또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가 X가 쓰고 있으니까 X가 쓰고 있는 것을 또 다른 트랜잭션이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W2의 X가 트랜잭션 2번이 X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컨플릭트가 나는 순서를 적어보면 컨플릭트 충돌이 나는 경우는 R1이 W2가 적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R1의 X, W2의 X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R2가 있고 읽고 그 다음에 W1 트랜잭션 1번 첫 번째 트랜잭션에서 값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W1에서 X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W2X인 경우 이렇게 컨플릭트가 3개가 있습니다. 네, Conflict Serializable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작들을 하더라도 이 컨플릭트, 충돌이 나는 순서가 똑같다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Conflict Serializable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예제를 하나 요거를 순서를 리스케줄링을 해서 한번 컨플릭트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S T1, T2 라고 했을 때 바로 T1, T2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R1,
W1x 그리고 W1x R1y 그리고 W1y R2x W2x 지금 요거는 임의의 스케줄입니다. 네, 순서를 다시 재조합을 해서 지금 conflict serializable 스케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T1, T2 순서대로 뒤죽박죽이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똑같이 conflict 일어나는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R1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X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쓰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 맨 마지막에서 한번 쓰였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1번을 적고 여기서 1번을 R1 X, W2의 X 그 다음에 두 번째 W1의 X가 또 다른 경우 읽히거나 쓰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면 여기에서 R2X 쓰이고 있죠. 그러면 W1의 X, R2의 X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W1과 W2가 기록이 되는 경우이죠. W1X, W2X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녀석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R1, W2 R1의 X, W2의 X가 맞는지 R1의 X, W2의 X가 서로 맞습니다. 이 녀석은 맞죠. 네, 맞고요. R2X, W1X 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R2가 뒤에 나왔고 W1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W1X에 W2X 네, 요거는 순서가 맞죠. 네. 하지만 이 가운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conflict serializable 스케줄이 아닌 거죠. 여기서 conflict serializable 스케줄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onflict를 똑같은 순서대로 conflict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R1과 R2를 순서를 바꿔주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오퍼레이션이 두 개만 있고 각각 트랜잭션에 오퍼레이션이 두 개씩만 있더라도 이렇게 충돌 여부를 나열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다 일일이 재조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리시던스 그래프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프리시던스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프리시던스 그래프. 네,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룰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노드의 개수는 트랜잭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T1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렉티드 엣지 선을 그려야 되는데 방향성이 있는 선을 그릴 겁니다. 네,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디렉티드 엣지 I에서 J로 가는데 이때는 언제 이 화살표를 그리냐면 conflict가 있을 경우 conflict가 있을 때 I에서 J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이 I에서 J로 간다는 의미는 오퍼레이션 I와 오퍼레이션 J가 conflict가 있는 경우에
방향성 있는 이 화살표를 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컨플릭트가 있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R1 X, W2 X, 여기서 같은 변수 X에 대해서 또 다른 다른 트랜잭션이 같은 변수 다른 트랜잭션이 서로 쓸 때 그때 그때 이제 충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사이클이 생기면 그때는 not conflict serializable입니다. 네, 중요한 건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설명대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이 R1에 X, R2가 X를 읽고요. 그 다음에 W1으로 X를 쓰고 그리고 R1, Y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이 X를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트랜잭션이 Y를 쓰는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했으니까 여기는 T1, T2가 되는 거죠. T1, T2.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다른 트랜잭션에 의해서 더 쓰이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면 WR1X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네, 그러면 X2, W2가 X를 트랜잭션 2번에 X를 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OI에서 OJ로 가는 방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R2X를 보고 또다시 이 X를 쓰는 다른 트랜잭션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걸 보면 여기 두 번째 트랜잭션에서 요거를 쓰고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1에서 쓴 X는 W2에 의해서 또 쓰고 있죠. 네, 1번, 2번, 3번. 그러나 여기서 이미 1번을 그렸고 1번을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로 더 그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미 이 방향성 있는 그 에로우가 화살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T1에서 T2로 가는 방향성이 생겼고 T2에서 T1으로 가는 방향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는 conflict serializable 하지 않은 스케줄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향성을 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